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인터뷰 영상 하나 찍기 위해서 출장 왔습니다. 출장 스타일로. 오늘 모신 분은 30억 자산가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불인입니다. 부동산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 정말 예, 부동산 불인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신 분인데 집이 아직 없는 무주택자분 한 분 모셨어요. 예. 저희는 다 한 채 이상 한 채? 예, 오케이. 자, 올 주제가 이제 대출을 갚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출 갚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쩔 거냐? 올 30억 자산가 모셔가지고 인터뷰 영상 해줄 건데 주택담보대출 갚는 거 아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제 소개도 안 시켜주시네요. 예, 인사와 동시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 경자노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집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주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주택을 매매하는 방법, 또 하나는 주택을 전세로 들어가 사는 방법, 또 월세로 들어가 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을 매매해서 사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일단 뭐 돈도 없는데 주택 사라고 하니까 일단 부담되긴 한데 집의 형편에 따라서 전월세로 살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 내가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사야만 하는 네. 이유에 대해서 좀 예. 한번 읊어주시죠. 뭐 다 알면서 또 뭐 분량 뽑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집은 남거든요. 근데 월세로 살게 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 돈들이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월세를 받고 월세를 내준 집주인은 내가 준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그 집을 등기칠 수 있는 여건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최대한 일찍 그리고 장기간으로 받아서 최대한 늦게 갚는 것이 좋죠. 그 언제까지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네, 이제 뭐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즉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죠. 단 레버리지를 일으킨 그 기간 동안은 부지런히 돈을 굴려야죠. 또 내가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만 나한테 있으면 그 이후로도 레버리지 유지는 언제든지 되는 거죠. 뭐 이자 갚아 나갈 능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그 레버리지를 땡겨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뭐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자기 자본만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도 회사를 운영하려고 기업 대출 받습니다. 이게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흑자라고 하고 대출 이자보다 수익 못 내면 적자인 겁니다. 우리 가정 경제도 똑같고요. 대출 받아서 성장력 있는 좋은 자산을 사 모으던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던 그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해는 되는데 대출 받아서 사업해가지고 수익 내는 것도 저도 뭐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뭘 근거로 좋은 자산을 모았을 때 그러니까 좋은 어떤 자산이 뭐 좋은 자산이다.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좋은 자산을 사모았을 때 수익 낼 수 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출발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뭐냐면 디플레이션 뭐 될 올 수도 수 있죠. 있죠. 올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사실 그 원리가 맞지 않아요. 그 디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사실 자본주의가 한 바퀴 한번 털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인 거잖아요. 물론 디플레이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앞 세대보다 더 많은 화폐가 찍어지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 화폐 가치 하락이잖아요. 저 이번 주에 문재인 정부 예. 화폐 가치 하락 저 그 100만 원 입금됐어요. 저는 뭐 정치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말씀하지 마세요. 네. 자본주의가 그 거시기 그 뭐야 네. 위기 재난제금 전 국민 100만 원 100만 원씩 세대주
전 국민 말고 자산가치 뜨겠네. 세대주. 네, 세대주. 예, 저는 뭐 관심 없고요. 아니 그 돈 푸니까 뭐 화폐 가치 하락되는 거 아닙니까? 와이프 돈으로 들어가니까 계좌라도 전 몰라요. 아무튼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화폐가 사실상 계속 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화폐가 계속 발행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화폐의 희소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역으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의 실물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이해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제 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이게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고 뭐 구체적으로 한 지역의 한 아파트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느낌이 좀 오게. 이제 한 친구가 2015년에 주담대를 맥심 끌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예. 주택을 담보로 그렇죠. 돈을 대출을 빌리는 받는다는 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 주담대 어렵나요? 주담대라 그러잖아 다. 주택담보대출. 아무튼 주택담보대출 맥심 끌어서 봉선동 제일 맥심 끌어서가 뭡니까? 맥심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초보자 이거 그렇죠. 불인이. 예.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예. 최대로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경우는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70%. 예.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이면 그렇죠. 7321 예. 2억 1천만 원 주택 그 그렇죠. 담보 대출을 예. 끌 수가 있다. 굉장히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으시네요. 예. 옆에 줄인이 불인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봉선동 제일풍경채를 뭐 제가 추천 아닌 추천을 해줬죠.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했어요. 근데 제가 추천한 거는 사실은 뭐 입지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친구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군하면 광주에서는 봉선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에게 봉선동 제일풍경채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하나한테는 그 친구가 봉선동 간다니까 따라갔죠. 근데 집값이 곧 빠진다는데 무슨 매매냐 그러면서 끝까지 매수 안 하고 전세로 입주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제일풍경채가 고분양가 논란에 굉장히 휩싸였어요. 그때 당시 평당가가 광주가 1,000만 원 넘어가면 비싸다고 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1,4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후덜덜했죠. 그죠? 예, 저도 고민 많이 하다 결국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4, 5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 평당가가 얼마냐?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 알잖아. 아, 저도 호갱노노 검색해가지고. 평당가가 지금 2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4평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시세 차익이 한 2억 정도 벌어진 겁니다. 지금 한 8억 합니까? 8억까지 작년에 갔다가 약간 조정되면서 7억 중반. 7억 중반, 예. 중반, 그죠? 중반. 예, 그 정도. 또 층이 낮은 거는 7억 정도 이렇게 해서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이트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8억 이상에도 다 거래가 됐었습니다. 예, 좀 조정장이니까. 뭐 지금이 조정장이라서 그렇지 최고점 찍었으면 다 8억 넘어갔어요. 전세가는 지금 한 전세가가 검색 한번 50% 해봤는데 4억 5천인가 4억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아가지고 그 좋은 입지 봉선동에서 그 좋은 신축에서 지어석선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한 4년 정도 거주했을 뿐인데 시세 차익만 한 2억 번 겁니다. 그 친구가 거기 입주하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 직장생활 12년 인생 봉선동 제일풍경채에 건다. 그러면서 모아놓은 조금에다가 주택담보대출 이빠이 땡겨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맥심 받아서 잔금 치르고 남은 돈으로 벤츠 E클래스 한 대 뽑고 폼나게 들어갔죠. 근데 그 반면에 친구 따라서 봉선동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세로 들어간 그 친구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친구 어떻게 됐겠어요? 재수없다 했겠죠. 똥 됐죠. 똥 됐어. 처음에 전세 2억 9천만 원에 들어갔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2년 뒤에 울면서 나왔습니다. 전세를 집주인이 시세대로 3억 5천만 원으로 올려달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생각하겠죠. 네. 이제 진짜 집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겠지. 그렇지. 아마 지금 좋아할 수도 있어요. 8억 지금- 갔다가 7억 5, 6천 됐다고 좋아할 수도 있어. 아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아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친구 어떻게 했어요? 뭐 그 친구 이제 그 옆에 용산지구로 2억 5천만에 전세에 옮겨갔죠. 낮은 그 입지로.
그렇죠. 좀 예,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후진. 용산 터널 지나야 전문 용어 봉선동 써주세요. 나오니까. 후진대. 그죠. 후진곳. 예, 후진곳. 그러니까 봉선동보다 후진대. 흐름한 곳. 흐름한 예, 곳. 그래도 괜찮아요. 새 아파트로 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얘들 그 학원 갈 때 터널 지나서 매연 마시면서 가면 되니까. 뭐 그때 봉선동 예. 그 제일 풍경에서 들어간 친구는 맨날 밥 사겠네. 그죠. 볼 때마다 밥 사고 또 시세 차익 벌어져서 그럴 때 고마운 것도 같이 있는데. 만나. 아 그럴까요? 예,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돈 번 것도 좋은데 이제 자본주의 돌아가는 원리를 좀 배우게 돼서 항상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단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빚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엄청난 시너지죠. 돈 모아서 집 사려면 참 어렵지만 부채라는 레버리지가 사실상 시간을 앞당겨 주는 거죠. 이자 그렇죠, 비용 그렇죠. 내고 예, 이자 비용 월 지금 뭐 3%짜리 받아봤자 예, 1년 35년, 그죠. 30년 이렇게 예, 딱 저는 하면 33년씩 받아요. 33년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금액, 음. 그러니까 미리 은행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집 살 때만 그죠. 나 그 평생 걸려도 못 모으거든요, 그 돈. 한 번에 유통할 수 있는 거, 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자산 증식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 잘 그렇죠. 들었고요. 예. 아까 그 친구분이 네. 자본주의 룰을 배웠다고 했는데 자본주의 룰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아, 이제 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풀어 나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되는 한 물가는 지속 상승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투자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지속 상승한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그 자본주의 생존 뭐 세 가지인가 뭐 그거 제 영상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세요. 링크 걸어주세요. 걸어드리겠습니다. 화저반 첫 번째 영상 한번 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돈이 계속 풀리는 이상 화폐가 계속 발행되는 이상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자산 가치는 상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가 가장 싸고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살고 싶은 좋은 입지에 좋은 브랜드 아파트를 마련해서 사시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해되나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세금 문제도 있어요. 아 그렇죠. 이제 세금 생존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금 주택을 분야에서는- 1주택, 네, 2주택, 3주택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 말고 아니요, 저 많지 않아요. 네. 1주택이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그렇죠. 예. 그런 무조건 말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고. 노세이 노텍스. 아니 전문 용어만 아니 하는 그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하는데 1주택은 그렇죠, 그렇죠. 예.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없어. 아, 1주택은. 세금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뭔 세금 있는데, 있어요? 어, 비과세인데? 기간을 잘 이용해야죠. 2년 이상 살아야 되고. 아니 1주택 무주택자가 1주택 하고 예, 팔 때 그러니까. 주택 살았다가 월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세금이 그렇죠. 없다 이 말이지. 아, 그래요? 예. 1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네, 세금이 네. 없다. 예, 그렇죠. 아니 갈아타기 그거는 불인이가 모른다니까. 알겠습니다. 갈아타 예, 1주택 기간을 잘 1가구 이용해야지. 2주택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하시죠, 길가고 경제 용어 봐야 알죠. 알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예. 그거 아세요? 1가구 2주택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구에 주택을 2개 한 사람이 아, 보유하고 알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식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용어입니다. 불인이한테는. 알겠습니다. 네. 그거 나중에 영상 꼭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예, 또 컨텐츠 세금. 아, 세금 그렇죠. 문제. 그건 꼭 알아야 돼요. 어. 예, 1주택자에서 다음 주택.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택담보대출이라면은 이제 빌리는 돈이 큰 만큼 이자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자 얼마 그거 이자 내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2억을 빌린다. 그러면 달에 요즘 이제 거치식은 없잖아요. 거의 원리 거치가 뭔지 아십니까? 불인이님? 거치 모른다니까. 거치. 거치가 거치죠. 그렇죠. 맞는데 그러네. 거치가 거치긴 한데 예. 거치가 거치식은 뭐냐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빌린 원금의 이자만 납부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돈을 빌리는데 이자만 납부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다 알면서 또 지금은 분량 늘리려고 지금은? 열심히 하시네. 지금은 어렵다. 지금은 은행에서 차단했죠. 그죠. 이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렵다. 예, 조건이 많다.
일 금융권에서는 안 돼요. 예. 확실히 안 됩니다. 제가 예, 예. 일곱 개인가 5개 다 전화해봤어요. 그 딴짓거리 하려면 지금 안 된다. 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2억 빌리면 뭐 저번에 뭐 미래에셋 VIP라고 막 자랑하고 그러더니 VIP긴 하죠. 예, 아이고 훌륭하신 거시기 허브 역시 많잖아.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 장고가 많은 거 장고가 뭐라 하지? 많다고 예수금이 많다고. 예수금 많다고. 난 그런 거 몰라 주식 역시 주식부자 유한양 행스터님 다르시네요. 2, 3억씩 있으니까. 뭐 액수를 줄이네. 영상이라고 뭐 액수를 줄이네. 예. 아무튼 2억 빌리면 달에 원리금 균등성환 한다고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적금 넣을 돈을 대출 원리금 갚는 것으로 전환하는 거죠. 적금 해놓죠? 행스터님 지금 적금 넣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적금은 안 넣고 예. 다 이제 투자 비용. 그렇지. 올 주식이겠지 뭐. 아무튼 50% 부동산, 50% 리밸런싱 자산 리밸런싱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적금 넣을 필요 없잖아요. 제 와이프도 은행에 있는데 저희도 적금 안 보여요. 적금 왜 넣습니까? 목돈 마련해서 집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모아서 그 집 사집니까? 안 사지죠. 안 사지죠. 한 20년 걸려서 4억 모았는데 20년 지나고 나면 집값 어때요? 그때는 4억으로 집 못 사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먼저 20년 걸려서 4억 모으기도 힘들거니와 자본주의 특성상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정작 그 돈을 모았다고 해도 그 목돈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멋진 결과가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주담대를 받았어요. 근데 매달 100만 원씩 33년을 갚아 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 갚으면서 느껴지는 부담과 20년, 30년 뒤에 100만 원씩 갚을 때 부담감이 똑같을까요? 변동금리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죠.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알잖아요. 그 몇 프로 올라간다 그래서 큰 부담 없다는 거, 큰 차이 없다는 거. 근데 네.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을 때까지는 적금을 넣어가지고 종잣돈을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지엽적인 거고 개인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너무 다른 거죠. 예, 너무 다른 거고 지금 그래도- 이거는 무주택자가 1주택으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레버리지를 활용할까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 그럼 이제 목돈이 있다는 좀 가정하에 전세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월세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무리도 선생님이 해주십시오. 네. 마무리도. 뭐 이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좀 제목이 사실 자극적이긴 한데 이게 현실이에요.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특히 우리가 가장 이자도 싸고 또 안정적이고 무너질 일이 별로 없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내 미래에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살려고 하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것을 앞당기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미래에는 어차피 또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100만 원 갚는 것, 지금 100만 원 갚는 것 달라요. 그래서 여건만 되신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활용해서 무주택자이신 분들 경우에는 70%씩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나머지 한 30% 정도 뭐 여러 가지 모을 수도 있고 신용을 당길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금액만 마련이 된다면 바로 좋은 입지에 누가 봐도 여기 살만하구나. 나 저런 데 살고 싶었는데 또는 뭐 좋은 브랜드 요즘 광주 사람들 아이파크, SK, 힐스테이트 등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들을 미리 선점해서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저는 지금 무주택자 2020년 2020년 5월인데 올해 사? 이런 질문이 사실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인데 유한양 힐스테이트 나 그런 주식 안 한다니까. 유한양 힐스테이트 그렇게 안 받는데 나는 숏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나는 주식 안 해요. 네? 보세요. 1주택이다. 무한양행 한다니까. 알았어. 1주택이다. 이거 필수제거든요. 그건 뭐예요? 일단 주택 가지고 단타 쳐요. 내가 사는 집? 대면 아니거든. 장기간 롱텀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사도 그런다고 된다? 봤을 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무주택자이시라면 좋은 입지에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면 지금 사도 된다. 예. 그러면서 사시면서 충분히 시세 차익도 누려보고 시세 차익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롱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다면 충분히 시세 차익도 누리면서 좋은 여건에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다음 주제 뭘로 다음- 해주실 겁니까? 세금 문제 한번 달아주시죠. 아, 세금 문제가 약해서 세금 잘 문제. 못해요. 예. 뭐 아무튼간에 세금도 사실은 근데 그렇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의 경우에 어쨌든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네. 뭐 그렇게 될 건데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 이런 것들 한번 절세 같이 나눠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 행스터. 네, 경자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